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디냐 하면은 우리 8번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시작하니까 몇 번? 8번. 우리 뭡니까? 1장의 기계 제작의 8번. 1장 기계 제작의 8번부터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8번 보자고요. 다음은 특수주조에서 주조법에 따라 특수하게 사용되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못한 거. 그죠? 우리 주조법에 이런 내용들을 갖다 쭉 설명하고 또 틀린 거 잡아내든가 맞는 거 잡아내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보면은 인베스트법. 이거 뭡니까? 아까 양초, 지금 왁스 이런 거, 파라핀 이런 거 사용하는 거 맞죠? 1번 맞고요. 자, 그다음에 2번에 풀몰딩법, 폴리스틸렌 이런 걸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산화탄소법, 이산화탄소 CO2고요. 그다음에 쉘 몰딩법, 쉘 몰딩 아까 뭐라 그런가? 쉘이 뭐라 그랬어요? 쉘이 뭐라고? 조개껍질에 의해서 아까 금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목형이 아닙니다. 목형은 주조잖아. 자, 그러니까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쉘 몰딩은 금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또 밑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자꾸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니까 기억해 보면은요. 보통 주철제의 가열된 금형의 쉘을 규사와 페놀 수지, 그러니까 뭐야? 열경화성 가소성이랍니다. 열경화성 수지를 갖다가 그것을 낙하시켜서 퇴적시켜서 주형을 만들고 이것에 주탕, 샘물 부어놓는 거죠. 주탕에서 주조품을 만드는 것. 이게 뭐다? 쉘 몰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은 1번에 기술적인 어려움 없죠. 경량이므로 다루기 쉽고요. 주형이 얇기 때문에 주물 결함이 없다. 그 다음에 대량 생산 가능한 거죠. 금형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8번 우리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9번을 보자고요. 다음 중 전기 저항 열을 이용하는 용접에 속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전기 저항 용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9번, 8번 했고, 자, 9번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기 저항,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용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기저항 용접에서,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설명하는 것보다도 용접에 속하지 않는 거 1번 심 용접, 2번에 스펀 용접, 세 번째 프로젝션 용접, 4번에 서브머지드 용접. 뭐예요? 우리 배운 거 기억을 하셔야죠. 답은 4번이 틀렸죠. 자, 근데 그래서 4번이 아니고 1번, 2번,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기저항 용접에는 우리 어떤 게 있는 거냐 이런 거 우리 또 많이 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뭐가 있습니까? 점 용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점이라 그래서 점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스폿이라 그러죠. 그래서 스폿 용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한글말도 써달라고요? 스폿 용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1번 지문에서 심 용접 이럽니다. 그래서 심이 이게 무슨 뭐 우리 국산말이 아니고 요건 그냥 영어입니다. 영어. SEAM, 심 용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하면 국산말로 돌기 용접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프로젝션 용접이라 그럽니다. 야, 이것도 국산말로 프로젝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뭐냐 하면은 전기저항 용접을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점 용접.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4번이 답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도 우리 좀 아는 게 좋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점 용접은 점으로 빵빵빵빵 용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판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판하고 어떤 판이? 자, 이런 판이 있습니다. 자, 이런 판이 있을 때 얘하고 얘를 갖다가 용접을 하는데 어떻게 용접한다? 점으로 하는 거죠. 빵, 빵, 빵 이렇게 하는 게 점 용접입니다. 어떻게?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또는 여기도 요런 식으로 해서 빵빵빵빵 때리는 거죠. 요게 뭐냐 하면은 점 용접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점으로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심은 뭐냐? 심은 선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그래도 우리 했지만은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런 거죠. 자, 이런 판하고 이런 판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판을 갖다가 자,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어떻게 쫙 용접판을 한꺼번에 선으로 꽉 때리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돌기 용접, 프로젝션은 돌기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자, 요런 거. 이쪽에 뭘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기가 싫어서 자꾸 이쪽을 생략을 하네요. 자,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점이잖아요. 요거는 뭐냐 하면 요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돌기를. 자, 여기서도 밑에. 자,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요 점, 이렇게. 요 모양대로 스트레이트를 그려주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 또 요 뒤에도 한다 그러면 요렇게 한다든지 또는 요쪽으로 요렇게 한다든지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돌기 용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하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냐면 4번도 봐야죠. 서브머지드 용접이라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답인데 서브머지드 용접은 뭡니까? 자, 이것도 서브머지드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는 서브머지드 이렇게 되는 거죠. 서브머지드 웰딩 이렇게 되는데 서브머지드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쪽이라는 거죠. 수중에 또는 밑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영어를 좀 알면은 이해하기가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브머지드 수중이다 밑에니까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용접을 이런 판하고 이런 판을 갖다가 용접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용접을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접할 때는 자, 용접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용접봉에 보면은 요 외부에 뭐가 있습니까? 플럭스라 그러죠. 용가젤이죠. 그죠? 그래서 자, 이 플럭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이런 게 붙어서 요거는 봉이고요. 신봉 써달라고.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하는데 서브머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피복제. 요 플럭스가 뭡니까? 피복제예요. 피복제라 그러죠. 우리가 똑같은 말. 이 피복제를 갖다가 여기다 뿌리는 겁니다. 이 주변에다가. 이게 뭐다? 피복제를 여기다가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신봉만 있는 거. 요 피복제가 감싸고 있지 않은 역을 갖다가 여기다 넣는 거죠. 그죠? 넣고서 용접을 하는 거. 서브머지드 깊숙이다라는 거죠. 서브머지드. 자, 요거는 뭡니까? 신봉. 봉만 있는 거. 그죠? 요걸로 해서 피복제를 뿌리고 요렇게 하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 서브머지드 용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저항 용접하고는 다른 거죠. 자, 이런 거 우리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서브머지드 용접은 다른 말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잠호, 그죠?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잠호 용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유니온 멜트. 유니온 멜트라는 말이 별한간 생각이 안 나서 봤습니다. 유니온 멜트 용접 또는 린컨 용접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이런 용어들도 우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 아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해설도 보면은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이렇게 돼 있어요. 분말로 된 용제를 어떻게 된다? 피복제를 갖다 그렇죠? 용접부에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뿌린다라는 거예요. 피복제를 뿌리고 용제 여기 속에 요거 여기에다가 용제 속에서 용접봉의 심선이 들어간 상태에서 모재와 용접봉 사이에 모재와 용접봉, 신봉, 그죠? 이게 모재라 그러잖아요. 모재와 용접봉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아크열 넣어서 용제, 피복제를 용제라고 그럽니다. 써달라고. 자, 여기 다 같은 말이에요. 용제라고도 합니다. 용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용제, 용접봉 및 모재를 용해에서 녹여서 우리가 용접하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 서브머지드 용접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뭐를 봤느냐? 9번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 보겠습니다. 기어, 프로펠러와 같이 대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조시 목형의 종류로 적당한 거, 기어나 프로펠러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기어나 프로펠러 같은 건 뭐야? 똑같은 모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복이 되는 거라는 거야. 반복.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좀 하시면은 쉬운 겁니다. 그죠? 반복을 하니까 다 전체를 다 목형이든지 우리 금형이든지 이런 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분만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그저 이렇게 계속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아시면은 좋다라는 거죠. 뭐야? 똑같은 걸. 그러니까 뭐예요? 답은 뭡니까? 3번이다. 부분형이다라는 거죠. 부분만 만들어서 지금 10번이네요. 10번의 부분형은 뭡니까? 전체를 만들지 않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어가 보면은, 자, 기어 이빨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전체를 다 만들 필요 없이 여기 일부분만 만들어서 회전시키면은, 그죠?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뭐냐 하면 부분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쉽게 얘기하면 일부분 목형을 제작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목형을 제작해서 하는 게 우리가 뭐냐 그랬을 때 부분형이다. 그래서 어디 같은데 지금 얘기한 대형 기어 뭐 등등 지금 얘기한 기어 프로펠러 이런데 부분형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번도 좀 아는 게 좋습니다. 골격형이라는 거는, 자, 요거는 소형의 대량 생산하는데, 무슨 생산? 대량 생산하는데 우리 골격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대형 주물, 대형 생산, 대형 주물, 이해하십시오. 쓰면서도 대량 생산이 왜 나와? 그죠? 어떤 큰 것들, 골격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대형 데이터. 그 다음에 회전 목형, 글기형 이런 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뭐냐 하면 됐고요. 우리 보면은 해설에 보면 부분 목형에 돼 있죠. 그것도 한번 보면은요. 다시 읽어주는 게 좋아요. 주로 기어나 톱니바퀴와 같이 대칭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연속으로 되는 거, 대칭이 되고 같은 모양이 연속일 때 일부분의 모형을 이렇게 일부분의 모형만 제작을 하는 거죠. 제작해서 어떻게 하면서 이거를 돌리면서 전체의 모형을 만드는 목형을 말한다. 됐어요? 자, 그래서 10번 됐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큐폴라 이 용량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큐폴라의 용량은 답은 이거 우리 또 이론에서 많이 한 겁니다. 4번이죠. 1시간에 용해할 수 있는 샘물의 무게를 갖다가 톤으로 표시한 거. 자, 이게 뭐냐 하면 큐폴라입니다. 자, 근데 우리 큐폴라에서 답은 됐는데 우리가 또 내용을 좀 알자라는 거죠. 자, 이런 거잖아요. 자, 이게 뭡니까? 철광석입니다. 철광석에서 우리가 그저 여기서 쇠를 추출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가 넣는 겁니까? 용광로. 그죠? 용광로에다가 철광석을 넣습니다. 그죠? 어디서? 우리 포철 형님들이 넣어서 용광로에서 넣어서 그때 쇠가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선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철이 나오고 또 여기서 이제 용해로라 그럽니다. 그죠? 용해로를 또 거치면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주철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또 용해로를 또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강도 나오는 거고 또 용해로를 또 거치면은 써줘. 그럼 특수강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쇠붙이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까지죠. 여기 우리 선천 여기까지 철을 만드는 거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직접 간접 환원법이라 그러죠. 자,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간접 환원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럽니까? 산화정년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년법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 이론에서 해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똑같이 합니다. 왜? 아니, 똑같다 해서 100% 똑같은 건 아닌데, 그죠? 이론했을 때 이렇게 설명했던 거랑 지금 문제풀이 하면서 설명하는 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 계속 동영상을 듣고서 공부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거의 비슷하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간접환원법에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 선처를 만들 때는, 자, 우리 용해 능력이라 그런 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용해하는 능력에 대한 걸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해 능력이, 이거는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1일입니다. 1. 생산량이 얼마냐. 용해할 수 있는 생산량이 얼마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우리 산화정년편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랬을 때는, 우리 뭡니까? 회로 한다 그래요. 회. 몇 회, 1회에, 1회의 생산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톤, 그죠? 이런 게 우리가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게 뭡니까? 이제 이게 용해로인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용선로, 영어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지금 물어본 게 큐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큐폴라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 시간에 생산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한 시간에. 자, 이런 게 우리가 아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도가니로라고 있습니다. 도가니로. 자, 도가니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요거는 용해할 수 있는 구리의 중량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돼 있죠. 용해할 수 있는 뭐야? 구리가 뭡니까? CU. 구리의 중량을 나타나는 게 저게 뭐냐 하면 도가니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게 우리 알고요.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요, 답은 뭡니까? 큐폴라는 한 시간에 용해할 수 있는 센 물의 무게를 톤으로 나타나는 거. 요거 우리 지금 물어본 건 요거를 물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쭉 적어져. 자, 그래서 우리 또 해설을 한번 보면은요, 용설로라고도 한다. 지금 얘기했죠? 쿠폴라를 용설로라고도 하고요. 주철을 경제적으로 용해하는데 사용한다. 장시간 계속 작업할 수 있어서 대량 생산이 알맞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말들도 항상 그저 우리 문제 풀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1번에 요런 내용들, 요것뿐만 아니라 요런 것들, 특히 이런 거 특색이 있잖아요. 그죠? 요 도가니로 같은 거는 좀 더 우리 신경 써서 봐주시는 게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피복제의 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부적합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피복제 뭐라 그랬습니까? 자, 그냥 여기서 하자. 1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2번 우리 피복제 아까 피복제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 플럭스라고 했고요. 뭐냐? 용접봉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분말상의 재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접봉이 있는데 여기에 외부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분말상의 재료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피복제다. 자, 근데 이게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용접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면에 아유, 여기다 그리. 그죠? 기왕 그리는 게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걸로 해서 이렇게 우리 이쪽에 용접을 우리가 원하는데 요 퍼런 걸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용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 이 피복제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이거 용접을 하니까 이 그죠? 이 용접봉에 신봉이 일로 들어가서 녹아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 얘는 이게 타면서 이게 탄다라는 거죠. 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렇게 주위에 뭐를 만드는 거야? 연기를 만드는 겁니다. 뭐가? 피복제가 연기를 만들어서 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접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 아니라 용접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연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주변에서 일로 산소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온다라는 거죠. 산소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식, 산화되는 걸 방지해 준다라는 거죠. 뭐가? 피복제가 뭐를? 산화되는 거를 갖다가 방지를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연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 만약에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용접하면 여기 뜨겁고 이 주변은 차갑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 변해버린다라는 거죠. 금세 식어버려 갖고 균열이 가든지 변형이 가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안 좋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뭐야? 변형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방지시켜 준다라는 거죠. 뭐가? 플럭스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가 쭉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겁니다. 굿이다 이런 얘기예요. 좋은 역할을 하는 게 플럭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저거죠.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그러니까 변형 방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요거는 급냉을 갖다가 방지시켜 주는 거죠. 급격하게 식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면은 다시 한번 12번에 피복제의 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부적합한 거. 1번, 산화작용을 촉진한다. 산화작용을 촉진하지 않는 거죠. 1번이 틀렸네. 뭐야, 연기가 이렇게 되니까 산소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그러니까 산화작용, 부식이고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보자고요. 용착 효율을 높여줍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에 또 플럭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불순물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슬래그라 그래요. 그죠? 슬래그를 갖다가 쭉 띄웁니다. 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도 해서 용착 효율도 좋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크도, 그죠? 주변이 이렇게 안정이 돼 있으니까 아크가 안정시키는 거고요. 스패터링을 적게 한다. 스패터링이 막 튀는 거, 이런 것들도 적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얘기지만 다 좋은 역할들은 다 얘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또 우리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도 보면은요, 피복제의 작용 1번 용적을 미세화하고 용착 효율을 높인다 그랬고요. 아크 안정된다 그랬고 지문에 나왔고 디귿에도 스패터링도 적게 해준다. 그 다음에 탈산 전년 작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음, 비읍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옷도 읽어보고요. 자, 시옷도 보면 모재 표면에 산화물을 제거하고 용접을 완전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응에 용착금속의 응고와 냉각 속도를 어떻게 해준다? 느리게 해준다라는 거죠. 급냉을 방지해준다. 급냉이 방지되니까 변형이 방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읒에 보면은요, 슬랙을 제거하기 쉽게 한다. 슬랙을 갖다 슬랙이라고 표현했나요? 여기는 슬랙이라고 그러는데, 슬랙을 제거하기 쉽고 파형이 고운 비들을 만든다. 그러니까 용접이 이쁘게 쫙 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피복제가 아주 하는 역할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 있죠? 우리 치읓에 보면 용융점이 낮은 적당한 점성의 가벼운 슬랙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슬랙 이런 것들이 쭉 표면 위로 나오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2번에 뭐냐 하면은 답은 1번인데 내용들, 그죠?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피복제 잘 아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에 대한 얘기,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형용 기계가 아닌 거, 주형 우리 만들 때 거기 들어가는 기계, 아주 뭐 그냥 문제, 그냥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있고 그냥 뭐 아닌 거 별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는 기계, 안 써놨네. 기계 일반에서는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기 거가 됩니다. 주형용 기계가 아닌 거, 혼사기는 뭡니까? 이렇게 혼합하는 기계라는 거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형기는 없습니다. 모형을 만드는 기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목형을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누르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샌드밀은 뭐냐면 우리 혼사, 분사, 모래를 갖다가 혼합을 하든지 분사하는데 이런 목적에 사용하는 게 뭐냐 하면은 샌드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기 불리기. 자기가 뭐야? 여기 우리 모래 속이나 이런 데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쇠붙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 뭘로? 자석으로 하겠지. 자석으로 해서 뭐냐면은 철편을 제거하는 걸 4번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 불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혼사기. 혼사기 아까 혼합한다 이랬는데, 이건 뭐냐면은, 험모래하고, 우리,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모래하고 쇠모래하고, 그죠? 이렇게 혼합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얘기가 됐다. 그래서 13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설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주조연 기계 이런 것들도 한번 쭉 읽어주시면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 또 우리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냐 하면은 14번을 보겠습니다. 수도관, 피스톤 링, 실린더 라이너는 어느 주조법으로 만드는 것이 좋냐. 아까도 이거 비슷한 문제 어디서 했습니까? 아까 전에 했었어요. 뭘로 한다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원심력을 이용한 거. 원심 주조법. 그죠?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 칠드 주조법. 우리가 급냉을 시켜갖고 시멘타이트 조직으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그 표면을 아주 강도가 높게 만드는 거. 자, 이게 칠드 주조법이고요. 자, 3번에 인베스트먼트 아까 얘기했죠. 양초만 딱 떠오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캐스팅 하면 저융금속으로 해서 찍는 거. 그죠? 다이캐스팅. 우리 많이 한다. 그래서 다이캐스팅 소형을 갖다가 대량 생산하는 게 우리 다이캐스팅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는 말로 해서 우리 기존에 이제 했으니까 쉽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5번 보자고요. 15번 냉간 가공에 의해서 강도와 경도를 강도와 경도가 증가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냉간 가공에 의해서 증가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그죠? 이런 거. 가공 경화라 그런다라는 거죠. 가공 경화. 자, 이쪽 거는 이게 제가 안 지웁니다. 그죠? 소송 가공하면서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한번 써놓은 거 또 쓰고 하면 또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저거는 놔두고, 자, 여기서 또 지우고 우리가 한번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공 경화, 근데 답은 4번인데 우리 냉간 지금 몇 번입니까? 15번이죠. 냉간 가공입니다. 자, 냉간 가공이 있으면 무슨 가공이 있어요? 열간 가공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론에서는 다 했습니다. 자, 뭐냐 하면 가공을 하는데 이거는 열을 가하는 거고 이건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구별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 뭡니까? 이 얘기를 하죠. 재결정 온도라 그럽니다. 그죠? 재결정이 뭡니까? 조직을 갖다가 새로운 걸로 변화시키는 거. 조직을 갖다가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거. 기존의 조직을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럽니까? 재결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결정으로 해서 그때 1시간 만에 재결정을 완료하는 그런 온도를 갖다가 그때를 갖다가 우리가 재결정 온도라 그럽니다. 아유, 저 그래요. 그래서 재결정 조직을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 때 1시간 만에 완료하는 거를 갖다 재결정 온도.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요걸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열간 가공은 이거 재결정 온도 이상, 요거는 이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냉간 가공은 뭐냐?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가공을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강도하고 뭐를 갖다가 경도를 증가시키는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가공 경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게 그냥도 알 수 있지만 이걸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work. 그죠? 경화시킨다라는 거죠. work hardnes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야? 가공하기 전보다 가공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강도가 더 좋아지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가공 경화. 워크. 그죠? 두들겼든지 어떤 형상을 뭘 해서 냉간 가공을 해서 딱딱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워크 하드니스. 그죠? 이런 용어들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가공하기 전보다 강하게 만든 거. 워크 하드니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표면공화는 뭡니까? 그럼 표면을 갖다가 딱 강도를 좋게 한 거고, 2번에 내면은 내면을 한 거고요. 시효경화는 뭡니까? 시효, 어떤 기간에, 그죠? 기간에 딱딱하게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용어들보다는 이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용어 우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밑에 해설을 보면 냉간 가공을 할 때 재료에 외력을 가하면 재료는 소성 변형을 일으켜서 내부 응력이 커지고 조직이 치밀하게 되어 가공을 받지 않는 부분보다 어떻게 된다? 단단해집니다. 탁 때려갖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읽어 드렸습니다. 자, 15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자고요. 16번 용해로에서 용해로의 용량을 표시한 것 중에서 틀린 거. 우리 아까도 11번이네요. 그죠? 뭐 먼 데가 아니라 11번에서 했던 내용들 비슷하게 해서 다른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평로는 1회에 용해할 수 있는 양. 자, 그 다음에 용광로는 1일, 아까 용광로 했죠? 용광로 1일에 용해할 수 있는 생산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은 뭐냐 하면은 절로 1시간에 용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1회입니다. 1회.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1시간. 1시간 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용선로 4번에 있는 거 큐폴라. 큐폴라는 1시간에 용해할 수 있는 생산량이잖아. 그래서 요 절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1번에 평로하고 3번의 절로가 1회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1회에 우리가 생산량 좀 크게 쓰자. 생산량. 아유. 안 뿌려 먹다가 또 오래간만에 뿌려 먹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회. 이거 회자 한자 모른다고요? 써줘 한글로? 안 써줘도 되죠. 1회에 생산하는 양을 갖다가 나타나는 거는 지금 1번 같은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주는 겁니다. 평로. 그 다음에 뭡니까? 3번에 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전에 여기 아까 11번에서 했던 거 뭡니까? 절로, 정기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용해로, 용광로, 용광로도 맞습니다. 용광로도 맞습니다. 용해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시간에 할 수 있는 생산량 다시 한번 정리. 자,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용설로라 그랬어요. 용설로를 우리 다른 말로 큐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요거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도가니로 했어요. 도가니로도 또 써달라고요? 또 써. 도가니로는 뭐라 그랬어요? 용해할 수 있는 구리의 중량. 구리의 중량을 나타내는 거를 갖다가 자, 뭐라 그러냐? 도가니로. 자, 이런 거, 그죠? 자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6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용접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쉽죠? 우리 용접하면은 뭡니까? 이선 구멍을, 다른 거 뭐 볼트나 리벳 같은 거 할 때는요, 구멍을 뚫어서 체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멍 같은 거 뚫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17번 그냥 하기 전에 용접은 단면 결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멍 안 뚫고 그냥 용접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튼튼하고 용접이 제일 많이 하고 이게 제일 강도가 좋습니다. 근데 이거 또 단점은 뭐냐 그랬을 때 이거는 장점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숙련공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용접부 검사가 어렵다라는 거죠. 검사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이거는 변형이 심할 수 있잖아. 불로 지지니까 어떻게 된다? 변형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은 겁니다. 자, 이런 거 등등등등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열에 의한 변형이 있죠. 그죠? 변형이 있는데 지금 변형이 많은데 이거는 단점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두 번째, 기밀, 유밀이 좋다. 그죠? 이게 막 단면결손에서 착할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료비가 적게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중량도 줄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우리 그 해설에 보면은요, 그죠? 1번에 재료 전략되고, 공정수도 전략되고요. B번, C번 읽어보면 되고요. 단점에 보면은 용접부, 지금 여긴 안 써있지만 용접부 검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걸로 중요한 부분들은 확인하죠. 자, 그 다음에 뭐냐. B에서 보면은, 품질 검사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야. 저온치성 균열의 염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읽어는 드렸지만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금속을 냉각 가공하면은 기계적 성질 중에서 어느 것이 저하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죠? 보면 항복점, 탄성한계, 연신율, 뭐 인장 강도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뭡니까? 연신율이 작아져요. 연신율이 뭡니까? 늘어나는 비율을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러냐? 연신율이라 그러잖아요. 잡아당겼을 때. 그래서 자, 우리 18번에서는 자, 요 말 연신율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느 것이 저하되느냐 할 때 연신율이 저하된다. 자, 그래서 냉각 가공, 그 밑에 해설도 나와 있죠. 연신율이 기억에 작아지고요. 니은에 보면 가공 변화가 일어난다가 아니 가공 경화입니다. 그죠? 가공 경화 오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경화. 자, 그 다음에 성형 완성이 정밀하게 되고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자, 그래서 18번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됐고, 자, 19번 보자고요. 다음 중 주물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주물사 뭐야? 그냥 우리 모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조금 여기 좀 지우고 좀 하자고요. 자, 그래서 왜 저쪽 가기가 싫어? 멀면은 싫어. 책이 잘 안 보여. 그죠? 그래도 그냥 하라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 주물사의 조건 모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한번 읽어보자. 지문을. 통기성이 좋을 것, 성형성이 좋을 것, 내화성이 좋고. 당연하죠. 용해성이 뭡니까? 녹는 게 좋다? 아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 나오면 뭐 다 맞히는 거지 뭐. 19번은 그러니까 뭡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우리 19번에서 보면은요, 지금 뭐에 대한 얘기, 우리 주물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주물사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래잖아요. 근데 모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를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 점결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곡분이라 그러죠? 곡분 맞아요? 곡분. 말 우리 좀 어려워. 곡분 또는 당밀, 그죠? 이런 것들을 또 넣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넣습니까? 우리 통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톱밥 또는 볏짚. 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우리가 만든 게 주물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답은 이제 4번인데 그 밑에 우리 해설 이거 좀 읽어 주셔야 돼요. 주물사의 구비 조건, 내화성, 불에 견뎌야 되고, 통기성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넣는 겁니다. 통기성이 좋아야 되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강조를 가져서 쉽게 파손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주형 제작이 쉬워야 된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또 간단하게 해설이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어떻든 우리 또 주물사에서는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번을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20번. 모래바닥과 주형바닥을 이용하여 주형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바닥하고 주형 상자. 그러니까 바닥이 뭡니까? 모래바닥이 하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형을 만들 때 뭐 상형이 있고 하형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형을 모래바닥을 하고 위에는 상자로 해서 하는 거. 이런 게 만드는 주형 방법은 어떤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바닥하고 이거니까 혼성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번에는 2번인데 우리 뭡니까? 지금 만드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주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형은 지금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뭐 1번, 3번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바닥 뭐라 그러는가? 주형법. 주형이니까 주형법이죠. 바닥 주형법이 있고 지금 우리 답에서 얘기한 혼합 주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조립 주형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닥 주형법은 뭐냐 하면 바닥 모래로만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혼합 주형법은 뭐냐 그랬을 때 바닥 모래에다가 지금 이게 하형이라 그랬잖아. 여기에다가 뭡니까? 주물상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조립 주형법은 뭡니까? 이랬을 때 우리 테이블 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형 도마 위, 테이블 도마 위에 주형 상자가 주형인데 주상을 쓰네요. 주물 상자가 두 개가 있는 거. 주물 상자가 두 개가 있다는 게 이게 뭐예요? 여기가 상형이 있고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뭡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요 혼합상자 바닥은 요게 하형이고요. 하형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뭐를 하는 거다? 상형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번에 보면은요, 우리가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코아 주형법은 여기에는 들어가져 있지만 코아라는 건 코아 이렇게 끼는 겁니다. 뭐야? 중공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끼는 게 코아잖아요.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냐 하면은 21번입니다. 금속은 응고할 때 조직의 경계가 생겨서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것의 방지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금속이 응고할 때 조직에 경계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 뭡니까? 우리 뭐라 그럽니까? 라운딩이잖아, 라운딩. 자, 그래서 우리 이것도 많이 이론에서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21번 보면은 답은 라운딩인데, 자, 우리 뭡니까? 샘물을 갖다 불 때, 금속을 불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서리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형태, 우리 주물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주물을 짚으면은, 자, 우리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생성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생성이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경계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죠? 경계가 생기는, 이렇게 생기는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편석 현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경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어떻게? 라운드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냥 우리 또 들으시면서 머리가 뻑뻑하잖아요. 우리 PD 선생님이 없어서 실은 좀 쉬었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잠시 자리를 비워서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주는 거, 그죠? 요렇게 주는 걸 요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런다? 라운딩이라고 합니다. 그죠? 라운딩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샘물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기니까 경계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라운딩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금속이 응고할 때 조직에 경계가 생기는, 이런 경계가 생겨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생기는 거를 갖다 우리 또 뭐라 그럽니까? 주상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상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우리 샘물 붓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슬래그라 그러잖아. 찌꺼기. 찌꺼기 같은 거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라운딩은 또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는 외부에 하는 겁니다. 내부에도 우리가 또 뭡니까? 요거랑 반대로 내부에도 우리 이런 R을 줍니다. 근데 R을 주는 거를 갖다가 내부는
라운딩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우리 필렛이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해. 필렛. 자, 그 다음에 우리 국산 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못살이라 그러죠. 못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부 쪽에다가도 알을 주는 거. 자, 이런 내용이 우리가 또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답은 1번이고요. 2번은 고정을 하는데 여유를 주는 거고. 자, 근데 세 번째 보면은 덧붙임도 있죠. 우리 덧붙임도 우리 배웠습니다. 덧붙임. 덧붙임은 뭡니까? 덧붙임은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 필요 없는 부분이다. 필요 없는 보조 부분입니다. 보조 부분을 넣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이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런 형상을 우리가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형상을 만들면 수축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물건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은 이겁니다. 이거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살을 붙인다라는 거죠. 요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변형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물건이 나오더라도. 그러면 이런 형상이 우리는 이런 형상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다음에 여기를 잘라내 버리는 거죠. 컷. 그죠? 그러면 요런 완벽한 게 나오는 거죠. 이랬을 때 요렇게 대주는 거, 요런 보조 부분이라 그러죠. 덧붙임 이런 거를 갖다가 물어보는다. 덧붙임이라 그런다라는 거죠. 자, 그게 우리 뭐냐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영어로도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스톱업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게 3번이고요. 자, 그래서 그죠? 우리 또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또 21번에서 우리 여러 가지 용어도 나오는 거 알았다. 그 다음에 4번의 가공 요요는 가공을 하기 위해서 또 여유를 주는 거죠. 그죠? 가공을 하니까 조금 더 두껍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요거 우리가 요렇게 좀 두껍게 만들어서 가공 나중에 후처리한다라는 거죠. 그게 가공 여유. 자, 그 다음에 그 해설도 라운딩에 대한 해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또 그냥 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하나하나 좀 보자라는 거. 세 번째 줄에 보면은요. 쭉 읽으면서 불순물이 모여서 편석이나 수축 현상을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만약에 직각으로 하면 이렇게 경계가 되면서 편석이나 또 뭐 여기에 수축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수축 현상이 일어나서 약한 경계면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운딩으로 한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21번까지 좀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또 우리 다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